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안성희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알코올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유전된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나 저희 형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 중독까지는 안 됐고요. 이제 좀 많이 드셨는데 저는 전 목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코올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안성희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을 과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많이 마시지 않는 것 같은데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독이 왜 일어날까? 이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유전 이론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정신병원이나 알코올 중독 치료기관에서 가끔 부자 중독자와 형제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집안 내력이군 하고 수군댑니다. 유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난 젊은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30이 채 되지 않은 그는 대학을 휴학한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받던 그는 마지막 방법으로 퇴원을 미룬 채 병원장의 배려로 병원에서 간호사 보조 업무를 도우며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중독자들을 돕는 것에 있다는 AA의 불문율을 따른 것입니다. 그는 나와서 상담을 하며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교적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선대 유산으로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거대한 히지푸스의 바위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10대 후반에 들어선 그에게 아버지는 24시간 술에 만취되어 있는 사람,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 어머니를 괴롭히다 못해 폭행 정도를 넘어 얼굴에 상처가 떠나지 못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망나니였습니다. 그는 도끼로 아버지의 다리를 찢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러 못 나갈 테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러다 나이가 들고 어느 날 정신이 들어보니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진목면을 발견한 아버지는 크나큰 충격을 받고 술을 끊었다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웃으며 아버지에 큰 효도를 했군 하면서 같이 웃픈 사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어서 이것이 유전됨으로써 후손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일 경우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게서 양육되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되었던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비율이 4배나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딸일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별로 높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유전적 유형을 알코올 1유형과 알코올 중독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알코올 중독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이 유형에 비해 술과 관련된 신체적 질병의 가능성이 낮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직업적 문제를 일으킬 비율이 낮습니다. 이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정도입니다. 이 유형은 사회적, 직업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도 일반인에 비해서 9배 정도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관한 쌍생아 연구도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생아가 이란성 쌍생아보다 알코올 중독을 나타내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알코올 중독의 증상이 심각할수록 이 비율의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이 하나가 중독자면 똑같이 하나도 중독자고 이란성의 경우는 하나가 중독자면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유전성, 즉 가족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에게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20대나
또는 그 이전에 알코올 중독증이 발견하며 즉 조기에 발견되며 발생하며 이들은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친척 중 두세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을수록 가족 중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가족 알코올 중독의 경우 특히 심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며 회복도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졸음이 오고 메스껍고 머리가 아픈 불쾌한 반응을 경험합니다. 알코올에 관한 이런 불쾌한 반응은 동양인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동양인의 3분의 2 이상이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고 이걸 안면홍조라고 그러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는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것입니다. 동양인은 유전적으로 이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어 유전의 신비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유전되는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의 사회문화적 이론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에서 다루겠지만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알코올 중독 유전자는 어쩔 수 없이 후손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것에다가 부모가 술을 마시는 모습까지 보여줌으로써 음주를 학습하게 된다면 그 자식은 틀림없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문제가 있거나 선대에 문제의 술꾼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단지 모범을 보임으로써 술로부터 후손을 지켜야 할 겁니다.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장한 두 아들 중 하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이와는 반대로 금주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관심을 갖게 된 심리학자가 중독자가 된 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중독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보고 배운 것이 술 마시고 때려 부수는 것이었으니까요. 금주 운동가인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선택의 길을 둘 중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처럼 중독자가 되느냐 아니면 마시지 않느냐밖에요.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의 사회 문화적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술을 먹인다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의 사회 문화적 요인은 그 사회의 술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사회 문화적으로 다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귀한 산간 오지에서는 비교적 소금기가 적은 싱거운 음식을 주로 먹으며 해변을 끼고 발달한 마을의 음식은 비교적 짭니다. 어느 지역은 김치에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동해안 해변 지역에서는 김장 김치에 바다 생선을 큼직하게 토막을 내어 통째줬습니다. 이것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으나 세계적으로 볼 때 빈민층 알코올 중독 비율이 높고 미국의 경우 특히 흑인들이 알코올 중독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이 이를 반영합니다. 강한 종교적 관심이 지배하는 인도나 중동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중독 비율이 낮습니다. 유대인이나 중국처럼 전통적 윤리를 강조하는 집단은 알코올 중독 비율이 낮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화에 술을 마시는 정도와 알코올 문제 빈도 사이에 강한 상관이 있으며 알코올 사용량이 알코올 관련 문제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 경우입니다. 미국으로 이주해 정착한 이민 1세대와 그 자녀들인 2, 3세대들의 음주 양상을 비교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이 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탈리아계 이민 1세대와 유대인 2세대들은 술을 주로 집에서 마시며 즐기나 알코올 중독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아일랜드계 1세대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아니면 중독자가 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이민 1세대는 이미 성장한 다음 미국에 이주했기 때문에 고국의 사회 문화적인 인습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음주 양상도 각기 출생하여 성장한 고국의 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점차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 감에 따라 2, 3세대의 음주 양상은 1세대와 보이던 차이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인과 유대인 2, 3세대의 알코올 중독 비율은 1세대보다 높아졌고
아일랜드 2, 3세대 알코올 중독 비율은 1세대보다 낮아졌습니다. 2, 3세대의 경우 생물학적 요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나 태어나서 성장한 미국의 음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입니다. 술은 실직, 범죄, 결혼 파탄,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술은 흑인 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암담한 현실과 가난, 이로 인한 불안, 인종차별 등 이들이 받는 삶의 혹독한 고통의 탈출 역할을 합니다. 사회 불안정, 경제의 침체, 정치 불안, 실직과 해고, 태폐풍조 만영, 도덕적 해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술의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양주 소비량이 가히 기하급수적입니다. 심지어 외국 양주 제조회사들은 우리나라 룸사롱을 겨냥하여 대용량 제품을 생산한다고까지 합니다. 요즘 젊은 층의 와인과 위스키 소비량도 우리 상식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교 모임에 술은 필수품이고 대주가를 영웅시하는 풍조도 있으며 접대에는 반드시 술이 따라야 한다는 등 잘못된 음주 문화가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하는 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장년 음주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청소년과 여성 음주가 증가의 일로 했습니다. 우리 성인이 먼저 건전한 음주 문화를 수립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미국 2, 3세대가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 음주 문제를 감소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2세계도 알코올 중독의 굴레를 씌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알코올 중독의 정신 역동적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 술을 먹인다는 겁니다.